대표예제 풀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끔 해달래네요. 자, 우리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가 모두 플러스가 되게끔 해달라는 조건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셔야죠. 첫 번째, 일단 실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알파와 베타의 합, 요것이 0보다 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만 따로따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계산할 겁니다. 자, 짝수 공식의 판별식 4분의 D를 쓰는 게 좀 더 편리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3이고요. 너는 K 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요렇게 나오겠네요.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로 요렇게 K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요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K는 큰 근인 1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K는 작은 수인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우리가 첫 번째 K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의 합은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자, 2 플러스 2에 K 플러스 1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0보다 커야 하니까요. 바로 K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고 얻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곱은 K 플러스 3이죠. 그게 0보다 커야 하므로 우리는 K값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한다는 것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세 개의 부등식, 요 K값이 동시에 만족되는 게 어디냐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수직선 그려주고요. 첫 번째 요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죠? 요렇게 커야 하는 오른쪽.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한답니다.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큽니다. 그럼 이 검은색, 파란색, 녹색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리 K값은 여기, 그쵸?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모두 양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누구만 달라집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죠? 이 알파와 베타의 합이 0보다 작다라고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요것만 요렇게 쓱 바꿀게요. 그러면 너가 0보다 작다로 바뀌고 너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똑같겠죠.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 해당하는 게 요거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만 방향을 바꿔줍니다. 요렇게 바꿔주면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모두 만족하는 K값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3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자, 이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누구만 챙기면 됩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고만 요식 하나만 챙겨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그쵸? 그러면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으므로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므로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된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근의
부호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이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근의 분리의 문제죠. 그쵸?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도 1보다 크게 해달라. 그리고 베타도 1보다 크게 해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근의 분리 내용은 그래프로서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요. 자, 이렇게 일단 x축을 먼저 그려주면요. 얘네들 2차 함수의 x절편이 1보다 큰 요러한 그림이 만들어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우리가 두 알파 베타의 근이 1보다 크기 위한 조건 몇 가지가 나와야 됩니까? 세 가지가 나와 주셔야죠. 첫 번째, 실근이 존재한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되는 1값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요 축의 꼭지점의 x값이 1보다 커야 한다. 요렇게 말이죠. 근데 요 식에서 우리가 이 꼭지점의 x값을 바로 써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2a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값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a라는 걸 알 수 있죠.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만 챙겨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 살펴볼 건데, 자, 짝수의 판별식을 살펴보면 되겠죠? 4분의 t는 b'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요게 c 값이니까 한 번에 써주면 요렇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 해주면 이 a 값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라고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 f의 1값, f라는 건 요 2차 방정식의 2차식을 우리가 f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값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럼 식이 1-2a 플러스 4a-3은 0보다 크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자,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밑으로 내릴까요? 자, 그러면 얘네들 계산해 줬을 때 2a는 마이너스 넘어가면 2가 돼서요. a 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a가 1보다 크다네요. 자,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보려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또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모두 1보다 그냥 크다죠? 그럼 1보다 크다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들을 모두 만족하는 a 값은 그냥 3보다 크거나 같은 요 영역만 우리가 챙겨가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최종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공통 부분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자,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주어진 2차식을 fx로 갖는 y는 fx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림이 요렇게 두 실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해야 하니까요. 0, 2가 이런 위치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우리가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기가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이 되는 0과 2의 함수값, 즉 f0은 0보다 크다. 그리고 f2도 또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얘네들 이 추계 방정식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죠. 그럼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래서 2분의 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a분의 b에 해당하는 값이죠.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판별식. 자, 요거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 c값 마이너스를 그냥 넣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자, 전개해주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플러스 4m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자, 이렇게 4와 마이너스 4가 지워지고 너는 m으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m 플러스 8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m 값의 범위는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제로 0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냥 요 마이너스하고 m-1 상수값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일단 0보다 커야 해요. 그러므로 m은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2 값은 이거는 f0 값이라는 걸 써줄게요.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죠. 그 다음에 f2 값은 자 2를 집어넣어 봤을 때 4 마이너스 2배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3m 그리고 4 마이너스 4 플러스 1만 요렇게 남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m 값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작다 하고 요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그냥 바로 2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만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m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2보다 작다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우리가 얻어내는 세 개의 부등식,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개수는 3개지만,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될 m에 관한 부등식은 4개죠. 그죠? 자, 수직선상에다가 한번 우리가 공통인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0보다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0이 여기 있다고 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1은 여기 0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아야 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3분의 1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3분의 1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3분의 1보다 작은 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2보다 작았다. 그러니까 요 범위가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 4개의 부등식에 대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분의 1보다 작은, 자, 요 범위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m 값의 범위죠. 그래서 요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공통 부분이 바로 주어진 문제의 m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요 식의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요런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두구는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 x-2, x-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만. 그럼 당연히 x값은 2 또는 x는 3이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요,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2와 3 사이에 있다라는 말로 그냥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적어도 한 개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거는 한 개만 있어도 되지만 두 개가 있어도 되는, 즉 한 개 이상을 라는 표현이라는 것만 우리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분류해야 됩니다. 첫 번째, 2와 3 사이에 근이 한 개일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2와 3 사이에 두 개의 근이 있을 때, 자, 요렇게 우리가 상황을 나눠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요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얘네들 2차 함수에 요식을 fx라고 놨을 때요. 여기다 위에다 적을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라고요. 그럼 y는 fx의 그림을 그렸을 때 요 y는 fx가 2하고 3 사이에 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이 근이 혹은 요 근이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럼 이것도 그림이 몇 개 나오는 겁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요렇게 2하고 3 사이에 작은 근이 존재할 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모양으로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자, 요거 좀 복사를 할게요. 어떤 경우가 되냐? 너희들, 자, 요하고 2하고 3이 오른쪽에 있는 근이, 즉 큰 근이 요렇게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그림을 그려주면요. 자, 요 그림은 요 2차 포물선이 요렇게 2하고 3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요. 이 각각각을 이제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면 당연히 3이 두 근 사이에 있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판별식이나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2라는 기준과 3이라는 기준의 함수값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f2 값이 일단 양수, 즉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f3 값이 음수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f2가 이번에는 음수가 될 때 f3은 양수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식을요, 우리가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금 요렇게 되어도 오케이고요, 요렇게 되어도 오케이, 즉 너로 되던가 너로 되던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f2 값의 함수값과 f3 값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된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식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두 수의 곱이, 즉 f의 2의 함수값과 f의 3의 함수값이 곱해지면 음수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f2 값, 자, 집어넣어주면 4가 되고요. 이거 한 번에 그냥 계산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k에다 k 더해주면 마이너스 3k, 그리고 플러스 6이 되고요. 3값 들어가게 되면 너는 마이너스 5k 플러스 1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양쪽 모두 다 마이너스를 통해서 우리가 부호를 싹 다 바꿔주면
3k-6 그리고 너는 5k-11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해를 사이로 갖는 범위, 즉 k 값은 어디에서 어디가 되는 겁니까? 2보다 크고 5분의 11보다 작다. 요 범위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와 3 사이에 두근이 있을 때, 그때는, 자, 귀찮긴 하지만, 판별식, 그리고 추계 방정식, 기준의 함수값, 이 모두를 아울러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따로 좀 적어 볼게요. 첫 번째, 판별식입니다. 자, 판별식 4분의 D를 이용하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러면 B-의 제곱이 K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C니깐요. K 플러스 2가 돼서요. 자, 이 식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고요. 너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K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요거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의 함수값인데, 자, 함수값은 여기서 얻어냈으니까 그냥 바로 가져갈게요. 첫 번째 F2 값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죠.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0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K 값은 우리가 2보다 작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F3 값도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마이너스 5K 플러스 11이었죠. 그러므로 이 K 값은 5분의 11보다 작다 하고 이렇게 또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추계방정식입니다.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서 그냥 K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K는 그냥 2와 3 사이에 있다라고 총 조건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네 개. 요걸 모두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크게 1번의 케이스. 자, 요 경우입니다. 요거. 1번의 케이스.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K는 요렇게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이때 K 값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들의 범위를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요 네 개의 부등식을 한번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주면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수직선에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즉 K가 2보다 크고 5분의 11보다 작다라는 값만 챙겨가시면 된다 하고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근의 분리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만 충실하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요렇게 대표 예제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